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운병원에는 요즘 2차 접종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인 시니어층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 시장이 이번 주 시사나 백신 접종소들은 2차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달리며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백신 접종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겨울철이 지나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더해가며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3월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65세 이상 교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백신 접종소를 오픈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오늘 통합교육부 내 흑인 학생과 타인종 학생들 간의 학업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공화당이 소환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 측에 기부 의사를 밝혀 소환 주민투표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 폭풍이 남부지방까지 강타하면서 25개 주 1억 5천만 명 주민에게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돼 3월 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민 62%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인 공화당도 엉망이라 제3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지납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운병원에는 요즘 2차 접종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인 시니어층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주로 2차 접종 후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주로 2차 접종 시에 나타난다던데 그냥 맞아도 괜찮은지를 묻는 한인 시니어층의 전화가 최근 한인타운 내과병원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검색하면 떠오르는 기사들이 대체로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많아 1차 접종을 받은 한인 시니어층이 2차 접종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인 차민영 내과 의사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 이하인데 맥시멈.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다 없어지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근육통이랄지 두통, 미열 뭐 이런 정도고 대부분 타이레놀 정도만 먹어도 다 없어지는, 그래 안 먹어도 없어지고 물론 그런 정도라 걱정을 뒀고요. 부작용이 별로 없던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올리거든요. 그래 그것이 부각되는 거죠. 한인 시니어층 사이에서는 2차 백신 접종 후에 많이 아프니 에드빌을 복용해라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에드빌 대신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타이레놀이 좀 더 나은데 에드빌을 먹으면 혹시라도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이 방해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사실 에드빌도 괜찮은데 일단 타이레놀은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레놀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만약에 열이라든가 근육통, 두통이 심하다면 두 번째로 에드빌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타운 병원들에 따르면 한인 노인층은 주로 노인 아파트의 도움이나 자녀, 도우미의 도움을 얻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나 라이데이드 등 대형 약국에서 노인 아파트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배급받은 코로나 백신을 타운 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집단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접종을 받은 후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줄 알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면역력에 대한 기대는 섣부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저나 모더나가 영국의 백신에 대해서 한 70% 정도 예방이 되고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요. 두 번 다 맞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맞으면 그거에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은 것 가지고서 안심하고 뭐 마스크 쓰기를 안 한다든가 뭐 함부로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2번 다 맞고 나서 마스크 쓰기를 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달리며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백신 접종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에서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백신 접종소가 문을 닫는 등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14일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일주일간 문 닫는다며 백신 공급이 충분해지면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규모 접종소는 19일부터 백신을 다시 접종하지만 2회 차분 접종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중 세 번째로 큰 대규모 접종소가 출범하지만 접종 물량은 전체 접종 능력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의 일부 백신 접종소들도 백신 공급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워싱턴주는 이번 주 1회 차분 백신 접종 예약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가 2회 차분 접종에 집중하기로 한 탓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늦은 봄이나 여름까지 백신이 미국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4일까지 7천여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5,288만 4천여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이번 주 시사나 백신 접종소들은 2차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는 이번 주 모더나사의 백신 5만 4천 회분과 화이자사의 백신 4천 회분이 도착할 예정인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수일 내로 2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3일 사이 다저스 스타디움, 링컨파크, 크렌쇼 크리스찬 센터, 샌퍼난도 파크, 그리고 한센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이번 주 자동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이 잡히며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문자 혹은 이메일로 2차 접종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로컬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LA시와 카운티에 더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1차 백신 접종분은 매우 제한된 상황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백신 접종분으로 인해 4,600여 개의 1차 백신 접종분은 이번 주에 새로 마련된 피어스 컬리지와 취약 커뮤니티를 위한 이동식 백신 접종소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1차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자 하는 LA 시민들은 웹사이트 coronavirus.lact.org/vexappointment를 방문하면 되고 1차 백신 접종 예약 현황과 2차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coronavirus.lact.org/백신을 방문하면 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오늘 통합교육부 내 흑인 학생과 타인종 학생들 간의 학업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이번 기금 투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금의 대부분은 흑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하는 50여 개 학교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한 교육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교들에 더 많은 상담사들과 심리사회복지사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뷰토너 교육감은 다음 달까지 계획안이 마련돼 2021-2022학년 학교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뒤처지고 있는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의 종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올해는 3월 9일 시작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다음 달 9일 정오부터 시작돼 3월 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 및 접수 제도가 2단계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취업비자 신청 사전 등록을 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USCIS는 오는 3월 31일 추첨해서 당첨됐는지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접수를 통해 제출된 비자 신청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 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에 H-1B 비자 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수스타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OPT 유효 기간이 새로운 취업 비자 효력일인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 1일 사이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공화당이 뉴섬 주지사 소환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 측에 기부 의사를 밝혀 주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환 주민투표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주 공화당은 지난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소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레스큐 캘리포니아 캠페인 측에 12만 5천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레스큐 캘리포니아 리콜 개빈 뉴섬 캠페인 측이 3월 중순까지 1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뉴섬 주지사의 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레스큐 캘리포니아 측은 150만 명의 주민으로부터 뉴섬 주지사 소환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국으로부터 실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서명이 150만 건이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우스 LA 인근 벌먼 놀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5시 30분 천블락 웨스트 85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80명가량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피해가 발생 유닛과 유닛 위의 다락방 공간에 국한돼 있어 그 외의 건물 공간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실내에서의 행사나 모임이 줄어들면서 야외 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마라톤 클럽인 세리토스 이지러너스가 팬데믹 시대 코로나를 훌훌 떨쳐버리고 건강을 되찾자는 취지로 외연을 확장하고 협회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남가주 최대 한인 건강동호회인 세리토스 이지러너스 마라톤 클럽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건강의 소중함이 새삼 사무치는 이때에 협회 외연을 확장하기로 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24년의 역사를 가진 세리토스 이지러너스의 회원은 현재 160여 명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 회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고 평일에는 세리토스와 플러튼, 얼바인, 토렌스, LA 팀 등으로 나눠져 각 지역별로 아침에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새해 들어서부터 세리토스 이지러너스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학선 치과의사는 걷기와 달리기처럼 건강에 좋고 부담이 없는 운동이 없다며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은 세리토스 이지러너스에 가입해 함께 걷고 뛰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건강을 잃은 분들이 많고요. 지금 약이라든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하는데 여기의 특징은 걷기와 달리기이기 때문에 이 하체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든지 그러면은 성인병이 아주 높아지는데 그래서 예방과 또 초기에 치유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10명의 코치가 있어가지고 각 단계별로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걷기와 달리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죠. 40대 이상 중년층 회원이 많은데 협회에 가입했다 놀라울 정도로 몸이 좋아진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얼바인에 사시는 한 분이 한 여성 회원인 분이 알러지를 아주 달고 살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외출도 잘 못하고 잘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상당히 애인 기피증도 있고 그런 분이 여기 나와서 한 8개월 정도 좀 되셨는데 굉장히 그 약도 거의 끊고 그다음에 친구들 새로운 자기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고. 세리토스 이지러너스에서는 이제까지 55명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현재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위해서 22명이 훈련 중입니다. 회원 중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면 협회에서 항공권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좀 하기 쉽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장소와 시간을 구해야 되지 않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부상도 거의 없고 혈액순환과 폐활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신으로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 그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리토스 이지러너스 회원 가입 문의는 전화 714-392-3229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 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 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 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스튜웨이와 교차 지점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 18마일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 10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이스트 방향 라스버지니스 로드 구간과 로스트힐스 로드 구간 18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 21마일대로 소행 중이고요. 오버랜드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7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체이스브로 로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박스 여러 개가 차선 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플로란스 애비뉴 구간에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핫손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2번 사우스 방향 플래처 드라이브 구간에도 운전자 장애물 있고요. 210번 이스트 방향 부에나비스타 스트릿 구간에서 4시 후반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폭풍이 남부지방까지 강타하면서 25개 주 1억 5천만 명 주민에게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부의 메인주에서 남부의 텍사스주까지 25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 등을 발령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북구권에서 뻗어내려온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면서 오클라호마 등 중부지방 기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최소 1억 5천만 명이 한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 중 5천만 명은 영하 17.7도의 아래에 혹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엘라베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캔사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등 7개 주 정부는 한파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겨울 폭풍에 전력 소비가 늘면서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순환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폭설과 결빙 등 기상 여건 악화로 항공기 결항과 공항 폐쇄도 이어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항공기 3천여 대의 운항이 중단됐고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을 비롯해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의 공항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도로가 결빙되면서 자동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지난밤 130여 건의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텍사스주 폴트워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130여 대가 연쇄 추돌해 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켄터키와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차 사고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겨울철이 지나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3월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하루 30만 282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 휴일이 이어지면서 많아진 모임이 고스란히 감염 확대로 연결된 겁니다. 이후 차츰 줄어들면서 1월을 지나자 1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101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급증세가 진정된 데에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강화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립보건원을 방문해 접종 속도를 더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means we're now on track to have enough supply for 30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July. 이어 오는 18일에는 미시간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는 추운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빠를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쯤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신속한 대면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오늘 17일부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5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케네스 한 빌딩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승용차에 탑승한 채 학교 측의 즉각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스튜던트 퍼스트 콜리션 오브 로스앤젤레스 단체가 조직한 이날 시위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동차의 대면 수업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내건 채 경적을 올려댔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지난 한 해 동안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수업은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어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는 것은 정신건강상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면 수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15일 교육군의 교직원들을 위한 백신 접종소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첫 백신 접종소로 지정된 로이발 러닝센터는 LA 다운타운 서쪽 1200 콜튼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운용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로는 현재 보건 지침에 따라 교육군의 65세 이상 교직원들과 현재 교육군의 백신 접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직원들을 위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을 비롯한 교사노조는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LA 통합교육부는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앞서 2만 5천 명의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초등학교를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외여행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이 차단된 영국의 존슨 총리가 백신 여권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inevitably there will be great interest in ideas like can you show that you've had a vaccination against COVID in the way that 해외여행 때 황열병 같은 질병의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하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도 몇몇 나라가 백신을 맞은 사람만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와 백신 증명서 발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ant Brits to be able to travel to those countries and therefore enable Brits to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vaccine status.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리스에 이어 키프로스와 백신 접종자의 상호 여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상대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됩니다. I want to thank you for Cyprus's willingness to recognize Israel's vaccination passports, and Israel will also recognize Cypriot vaccination passports. 유럽 국가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으며 그리스와 스페인 등 관광 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도 도입을 긍정 검토 중입니다. 여행 자유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9.11 테러를 조사했던 것과 유사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한 것이 정치적 공방 끝에 무위로 끝나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AP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공격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위원회가 지난 2001년 9.11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 이후 소집된 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의사당에 대한 국내 테러 공격, 평화적인 정권 이양 방해와 관련된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하원이 의사당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상원 의사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각국 대사 자리를 놓고 바이든 후원자 간의 치열한 마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사 경쟁은 미국에서 4년 또는 8년 단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는 물론 비공직 영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전체 대사직의 3분의 1가량을 정계에서 택하고 나머지를 직업 외교관 중에 뽑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과거 20년가량 대통령의 인사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 거액의 후원금을 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에게 일종의 보답 차원으로 대사직을 맡기는 관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계 비중을 거의 절반가량까지 너무 많이 늘려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관행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대사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람 이메뉴얼이 중국이나 일본 대사로 고려되고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줄리 스미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울타리 속에 민사 형사 소송에서 보호받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많은 법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에 따라 재임 기간 지연된 법원 소송이 더욱 빨라지게 됐으며 검찰 수사는 그의 재정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사안은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가족기업의 사기, 탈세 의혹, 의사당 난입 선동에 대한 수사,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명예훼손 소송 등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대선 뒤집기 압력 의혹과 관련해 2건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지난달 2일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투표 결과를 뒤집도록 종용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작년 12월 콥 카운티 투표 사기 조사를 주도한 조사관에게 전화해 사기를 찾아내면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이라며 압력을 가한 의혹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의 수사와 관련해 대배심은 3월에 소집될 전망입니다.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보험, 금융사기, 탈세 혐의를 둘러싼 뉴욕주 검찰 수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재임 기간의 자료 제출 소환장 집행이 계속 미뤄졌고 분쟁 끝에 연방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그룹이 대출과 보험 적용 범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미국 국민 62%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인 공화당도 엉망이라 제3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오늘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일을 못해 제3당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62%가 찬성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같은 항목의 조사가 이뤄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으로 지난해 9월에 57%에 비해 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46%, 공화당 지지자가 63%, 무당파가 70%의 비율로 제3당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절하게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 성향 무당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공화당을 이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6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민의 10명 중 6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당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여론 편차가 심해 대선 전국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미국 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3일에서 14일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상의 표본을 통해 선정된 54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트럼프가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13일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67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에서 7명만이 탄핵에 찬성, 57대 43표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강한 아쉬움을 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도 지지 정당에 따른 극명한 당파성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88%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14%에 그쳤습니다. 무당층에서는 64%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의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소해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창가가 설날을 맞아 총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및 캐시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2월 5일과 19일 금요일 해창가에 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행사 당일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며 응모권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당첨도 가능합니다.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차원이 다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라디오 서울방송 한국TV가 함께하는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 매해 전 미주 한인들께 양질의 납세 정보를 제공해온 라디오 서울 세금보고 세미나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펼쳐집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세금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 세금보고부터 비즈니스 세법 변화, 코로나 관련 고용주 세금 혜택과 실업수당,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항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의 납세에 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니 많은 청취와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여러분의 문의도 전화와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받습니다. 1650 라디오 서울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이 행사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당 소반,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외과 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월부터는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싸움을 장기전으로 표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서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고 대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다 겨울이 끝나고 기온이 오르는 계절적 요인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이 강조되는 만큼 위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으로의 전환은 경제 회복, 특히 고용 위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고용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추경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충분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의 제3지대 경선이 시작도 전에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어제 열렸어야 했던 1차 TV토론이 양측의 이견으로 무산됐다가 추가 협상 끝에 가까스로 오는 18일로 새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멸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V토론 날짜를 불과 하루 남기고 안개 속에 빠졌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안철수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토론 횟수 제한 규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19년 전 유권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며 정작 이와 관련한 안 후보 측의 질의도 없어 법리 검토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방송사 선정과 토론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삿바 싸움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안 후보 측은 금태섭 후보 측이 주간 방송사 등을 미리 정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몰아붙였고 토론 형식도 주제 없는 묻지마 토론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1번, 2번, 3번 다 정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답변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픽을 정한다는 게 토픽에서 자유토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금 후보 측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주간방송사의 경우 안 후보 측이 특정 매체만 고집했을 뿐더러 토론 하루 전까지 구체적인 토론 방식도 내놓지 않아 진짜 토론 의사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쪽이 특정 방식을 고집하면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안철수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 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결국 실무 협의를 재개했고 오는 목요일 토론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금태섭에 있어 단일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목을 집중시킬 큰 이슈입니다. 잘 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삐걱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 밋밋했지만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해 우 후보가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 자리를 노리는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의 첫 TV토론. 차분하게 진행되던 토론은 박영선 후보의 주요 공약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우 후보가 먼저 박 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으로 대전환이 아닌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5개 구청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어느 구청이 책임지는 거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25개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요. 21개 그린 다액 도시는 시공간의 복지 서비스 개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이에 질세라 박 후보가 곧바로 우 후보의 강변도로 공공주택 건설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현될 수 있습니다. 뉴욕이나 파리와 다른 서울에선 그런 모델을 보면 질식할 수도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강변의 조망권의 공공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강가의 조망권은 왜 늘 부자들만의 것이어야 되나? 임대주택 살고 싶은 청년들, 전세주택 사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서민들이 좀 강가에서 살면 안 되냐? 환경 공약을 놓고도 박 후보가 자신의 수직 정원 공약이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 후보는 오히려 수직 정원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랜드마크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을 중시하는 민주당다운 공약을 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끝으로 오 후보는 소통과 협치 능력을, 박 후보는 장관 경험을 살린 혁신 가치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통하면 우상호 아니겠습니까? 협치하면 우상호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경험이 서울시 일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정책을 놓고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첫 TV 토론치고는 밋밋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끼리 과도한 흠집내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일 결정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부실 수사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던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에 있던 유가족들은 여러 차례 반발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이 해경 지휘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또 당시 퇴선 방송을 하라는 지시에 해경 1, 2, 3정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도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해경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비판은 재판부뿐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단으로도 향했습니다.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부실 수사가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해경지휘부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옛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헬기 구조 지연 의혹 등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의혹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상의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H마트가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냉동 바베큐 삼겹살과 신선한 생 아사도 칼비, 속이 꽉 찬 수협 영광 굴비로 맛있는 한상 어떠신가요? 한국산 충주사과, 한라봉, 골든 후지사과 등 다양한 선물 박스로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이 동해 막국수 LA 직영점이 페리오 영업을 시작했다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 잔. 오늘은 야외 페리오에서 시원하게 즐기자고. 형제갈비에 명품 바베큐도 함께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은 동해 막국수에서 바비큐에 막국수, 닭갈비와 함께 하자고. 웨스턴 일가와 베벌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323-465-1521 323-465-1521.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이어서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후 강제 차단됐던 소셜미디어 팔러가 정상화됐습니다. 주로 극우 성향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팔러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의회 난동 사태 때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고 의회 폭동을 조직화하는 등지가 이유가 됐다는 사실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구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서버를 제공하던 아마존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팔러는 접속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팔러는 그러나 이날 새롭게 디자인된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기술 위에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기술은 이른바 빅테크에 의한 의존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러의 새 웹사이트는 당신의 견해 때문에 차단당할 것이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라고 썼습니다. 다만 과거 팔러에 게재됐던 콘텐츠들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팔러의 새로운 커뮤니티 지침에는 이 회사가 알면서도 범죄나 민사상 불법 행위, 기타 불법적 행위를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콘텐츠 삭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러는 서비스 재개 첫 주에 현 이용자들의 계정이 다시 가동되도록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용자들에게도 개방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63센트 오른 $60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60 95센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8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 선을 넘어선 것도 13개월 만입니다. WTI는 올해 들어서 만 25% 상승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12시 15분 현재 배럴당 1.1% 상승한 $63 1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최근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한파와 텍사스주의 전기 부족 사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도지코인 구매 소식을 알리며 가격 급등을 촉발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유통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 생각에는 도지코인의 지나친 집중이 유일한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소수의 도지코인 대량 보유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본인이 사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자기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는 글을 올렸고 머스크의 트윗 이후도 도지코인 가격은 16% 급등한 $0.08로 치솟았습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모가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일대 강한 바람이 분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내일 밤 10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를 비롯해 산타크랄리타, 산타바바라와 벤추라 카운티 산간지대에서 강풍이 불겠고 엔텔로 밸리 지역도 최고 시속 50마일 돌풍을 동반한 시속 25에서 35마일대 강풍이 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지만 수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지난주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4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3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사흘 정도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3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